자, 어쨌든 요즘 면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지사선 발표가 안 났는데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인성 면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질문 구성하고 평가 기준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의 구성을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삼성의 모 회사를 지원해서 면접까지 갔던 친구인데요. 실제로 받은 질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질문 구성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 결국 면접위원들이 어떤 걸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 질문 의도까지 연결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요즘 대기업의 인성면접 같으면 구조화된 면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자에게라도 이렇게 프로세스가 똑같이 적용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거 보면 보통 3단계의 질문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는 이력서 질문이에요. 그리고 2단계가 자소서 질문이고 3단계가 함정 질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이력서 질문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취미의 영화라고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추천해 달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요. 그 다음에 졸업유예 기간 동안에 뭐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력서에 보면 공백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되는 분들은 이 공백기에 대한 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질문이 2개가 있었고요. 2단계가 이제 자소서 질문으로 넘어갔죠. 자소서 질문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를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룹에는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지원 동기에 대한 걸 회사와 그룹으로 나눠서 2번을 물은 거죠. 그리고 2번째 자소서 질문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가를 물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가? 지원 직무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2번째 포인트의 자소서 질문이고요. 3번째가 이거였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했었던 프로젝트가 뭔지. 이건 이공계니까 많이 묻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물은 다음에 그 답을 듣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분명히 싫어했던 팀원도 있었을 텐데 그 팀원하고는 어떻게 극복을 해갔는지,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경험하고 연구해서 싫어했던 팀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 나갔는지를 2가지를 묶어서 물어본 거죠. 그렇게 보면 지원 동기,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본인을 성장시켰던 경험, 이렇게 3가지를 다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자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가 함정 질문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함정 질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던 건 이거였어요. 만약에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래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지 알지만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2번을 물어봤습니다. 함정 질문에서 면접위원이 2번째 질문을 한 거는 이 친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했던 답변이 일단 면접위원 관점에서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이력서, 자소서, 함정 질문으로 나눠진 거죠. 자, 요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의 구성별로, 그러니까 질문 의도에 맞는 2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이 평가 기준은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보는 임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거고요.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임원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요거예요. 굿이냐, 배드냐, 이런 거죠. 그리고 2번째 기준이 right이냐, wrong이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굿이냐, 배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아까 이 친구한테도 물어봤던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면접자, 지원자가 답변을 잘 하시면 아마 좋은 평가 점수를 줄 거고요. 답변이 그다지 좋지 않으면 조금 낮은 점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굿, 배드, 요걸로 평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2번째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right이나 wron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 질문이에요. 아까 그 친구한테도 했던 건데 만약에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자, 이거에 대한 건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면 평가 기준이 굿이냐 배드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위원 관점에서 지원자의 답변이 적합하면 right이 되는 거고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wron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와 wrong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wrong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탈락 쪽으로 임팩트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right이냐 wrong이냐를 묻는 게 함정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례도 보면 사실은 이력서와 자소서 질문이 80%잖아요. 그죠? 80%고 함정 질문이 20%지만 사실은 그 탈락과 합격에 끼치는 영향도는 함정 질문이 질문 수는 작아도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다라는 건 면접위원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들리는 답변을 하면은 일단은 탈락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함정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면, 아니면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면, 뭐 또는 이런 거죠. 본인은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항상 하위 평가를 주면 어떻게 하겠는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이공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회사에 오셨는데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는 지방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본인이 연고가 없는 무연고지인 사업장에 근무를 하라고 배치를 시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어떻게 대응하겠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정 질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런 상황을 던져주는 거고, 세 번째가 상사와 부하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던져주는 건데, 지금 요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라는 이 질문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던져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면접위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조직관이나 로열티를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인 조직관이나 로열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사례에서 제가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친구 같으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불법적인 지시라면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나 브랜드에 불이익이 될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런 거죠. 지원자 스스로 불법적인 거라고 가정을 해놓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면접장에서 임원 정도 되는 그 면접위원이 이 신입사원으로 면접 온 지원자한테 회사가,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인 거는 어느 회사의 임원이든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친구가 탈락했던 이유는 가장 컸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함정 질문에 부적합한 답변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친구 같으면 너무 이제 이상적인 답변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면접위원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제 이것 때문에 탈락한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락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그다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원한 회사는 교육이 참 좋고 많아서 지원했다라는 걸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인 입장에서 그다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교육을 시키려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메인 목적은 성과를 내는 일을 해달라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답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탈락한 이유를 저한테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함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적절하게 잘못했고, 회사를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답변 때문에 탈락을 했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줬고요. 오늘 그게 생각이 나서 사실은 면접을 앞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의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건 그 평가 기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개를 잘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도 어떤 컨셉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걸 좀 참고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면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